2023년 8월 27일입니다. 오늘 정의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정의정이 기소가 돼서 내일 2차 공판 준비기일이 됩니다. 지난 14일날 7월 14일날 1차를 했고 좀 길죠? 1차 공판 준비 기일이 7월 14일날 첫 공판 준비 기일이었었는데 한 달도 훨씬 지나서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인부 절차입니다. 유죄 인정하느냐? 다 인정한다. 그럼 재판 더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그럼 나머지 부분 어떤 증거를 이렇게 하는 건데 좀 길죠. 그 긴 거는 아무래도 중간에 여러 가지 이 판사들이 도대체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이 기소장이 기소는 했는데 좀 더 그 명확한 범행 동기에 대한 것을 보완을 검찰이랑 아니면 기소하는 쪽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수사가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지 않다. 실제로는 지금 나오는 이런 검찰에서 이렇게 흘려주는 얘기는 믿으시면 안 되고 상당히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공판 준비기일이 이제 한 번, 두 번 했는데 한 달 거의 보름 1차와 2차가 나눠져 있다고 하는 건 그 안에 기소 내용 자체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검찰에 얘 도대체 심리검사 좀 명확히 하고 그래서 증거는 어차피 이렇게 니네들이 가져오는 거지만 명확히 얘가 도대체 동기가 뭐냐? 그것 좀 심리검사해갖고 가져와.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판사들 당신들 정의정이 그랬잖아요. 반성문도 그냥 제대로 보지도 않는다면요. 그러니까 아니다 써와라 이렇게 되니까 이 판사애들도 왜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제 이런 사건에서 제가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좀 바꿔라, 수준 좀 높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경찰이 일단 수사를 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뭘 더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뭔가 중복되는 느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왜 두 번을 중복해서 하느냐. 차라리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상당히 그 수사가 좀 깊이 돼야 되고 깊게 해야 되고 여러 다방면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수사는 애초에 초기부터 그러면 검경이 같이 들어가서 수사를 하고 이게 나은 거 아니냐,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왜 경찰에서 또 하고 검찰에 또 하느냐. 이건 검경 수사권 그 부분이 아니라 수사의 질적인 어떤, 경찰애들은 시간에 쫓겨갖고 다른 증거보다는 진술에 맞춰갖고 송치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허술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끌려다니죠. 당연하게도 경찰 그 단계에서는 포렌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송치하고 나서도 계속 포렌식이 되니까 검찰 애들은 뭐 열흘 2주 이상씩 포렌식을 쭉 하고 나니까 더 할 수 있죠. 그러면 왜 지금 경찰과 검찰에 이렇게 나눠서 수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그냥 주로 물적 증거보다는 이제 진술 중심으로 이렇게 따라가다 하는 게 그게 제일 뭐 편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되죠. 왜냐면 진술 중심으로 자백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검찰에서 기소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좀 보완할 거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수사 시스템 자체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한 번인 걸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은 허부적거리고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고 뭐 사이코패스 검사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검사를 후다닥 시간 갖춰서 하지도 못하고 증거에 맞춰서 뭐 하지도 못하고 대충 이렇게 두둑 하다가 욕이나 더럽게 먹고 검찰 애들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것저것 하지만 걔네들도 역시 딱히 이렇게 뭐 능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왜 이 지랄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범죄수사국 이런 범죄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역량을 한데 모으고 그게 걔네들 수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기소하라. 그 주도권을 검찰이 가져가든 상관없다. 왜 이렇게 두 번 지랄을 하느냐. 재밌는 항상 하는 말입니다. 이게 좋다. 이거 검경수사권 내 문제라고 하면은 아예 그러면 이런 사건은 경찰에 못하게 해라. 아예 초기부터 검찰이 하게 해. 검찰이 직접적으로 경찰 수사팀 보안관 받아서 특수본 같은 걸 뿌려갖고 해. 아니 그렇게 해. 아니 굳이 왜 뭐 경찰은 수사, 검찰은 이런 그게 싫으면은 이게 뉴스원에 지금 나온 얘기는 이거예요. 부산지검 수사팀이 처음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정유정을 어떻게 범행 자백을 이끌었냐라고 지들 자랑하려고 과학 수사 성과를 자랑질하려고. 근데 웃기잖아요. 왜냐? 지금 이제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된 사건인데 그거를 그 재판의 한 축이에 있는 서한 애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언론에다가 수사 어떻게 했고 얘네들이 뭐 자백했고. 아니 그거는 재판에서 밝혀지면 되는 거지. 만약에 지금 자랑질을 하고 싶으면은 재판이 끝난 다음에 해도 되잖아. 재판이 지금 공판 준비 기일이에요 지금. 재판이 이미 들어갔어. 그러면 1심 끝나고 해도 되잖아. 굳이 왜 이 지랄을 하냐 이 말이야. 이은혜 사건이 계속 걸려요. 여러분 이은혜 사건의 검사들이 인천지검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뭐 최고의 수사 전문가 몇을 더해갖고 경찰이 못한 거 다 했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정작 들어가니까 유수정 교수한테 가서 뭐 사이코패스 검사 그거 이렇게 증언하려고 했다. 정작 이수정 그 사람은 PCR 테스트도 하지도 않고 해다가 변호인들 개쪽이나 당하고 결국은 검사 애들이 자신했던 이른바 이제 가스라이팅에 의한 그 살인은 CR도 안 먹혔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도 안 하죠. 검사 애들은. 지들이 실패했다는 유죄 받았으면 아니 어차피 그 유죄는 받을 거예요. 당연히 그 유죄는 받죠. 근데 중요한 건 본인들 목표가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을 그건 되지도 않았어요. 그건 뭐 아예 CR도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했어요, 걔네들이. 불리할 것 같은 계속 언론 플레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은혜가 나쁜 애고 처벌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과학적이고
엄밀하게 수사를 통해서 물적 증거를 통해서 하는 그걸 확립해야지 되는 거지. 능력이 없이 하겠다고 하다가 못하니까 그냥 대충 야료를 하다가 그냥 유야무야. 정의정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정의정에 뭐 이렇게 뭐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된 게 맞아요? 자, 지금 쭉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목격자가 없으니까 정의정의 주장 말하자면 제정신이 아니었다, 시켜서 그랬다. 뒤지기가 쉽지 않다. 그거는 경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변명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여기 담당했던 사람이 무슨 부장검사 사법연수 35기에 뭐 베테랑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 자, 문제는 그거죠. 뭘 어떻게 수사를 했는가?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도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했는가? 예를 들면은 보면은 쭉 뭐 이게 여기에 범죄 심리 전문가를 또 했대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하면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했던 거를 이제 하는 거죠. 경찰은 정의정의 진술을 중점에 두고 범행 동기, 범행 준비 과정, 범행 방법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라고 검찰 애들은 이 언론에 이렇게 흘리는 거죠. 예. 쟤네들은 증거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진술 중심으로. 아니, 그거 당연하죠. 왜?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걔 진술을 듣기도 힘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포렌식 같은 거 하기도 시간이 빡빡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진술을 듣고 하는 것밖에 못해. 그리고 다른 형태의 탐문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걔네들은, 그러니까 경찰 애들은 진술 중심으로 해갖고 했다. 그런데 검찰은 넘겨받은 거를 휴대전화 포렌식, 노트북 포렌식, 통합심리분석, 전문가 함정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과학수사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니네들이 검찰 수사팀의 애들이 니네들이 얘기한 과학수사란 게 도대체 뭐냐? 첫 번째, 부검감정. 부검감정은 경찰 애들은 안 했나요? DNA 감정, 걔네들은 안 했나요? 근데 늦을 수 있죠. 시간이 없었으니까. 좀 자세하게. CCTV, 교통카드, 신용카드, 통신 내용, 어차피 동선. 그거는 실제로 보면은 경찰 수사할 때는 그걸 하기가 어려웠던 게 있어요. 절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 수사 송치한 다음에는 그걸 보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수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한 거니까. 문제는 이제 여기서 통합심리 분석과 전문가 감정. 그럼 전문가 감정을 누가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늘 많이 가는 그 김태경이라는 사람이 간 건지, 아니면은 소위 이제 스모킹건에 나오는 그 심리분석실의 박모하는 실장이 한 건지, 그 사람들이 그 분야의 진짜 전문가인지도 전 불확실하다고 보고, 걔네들이 뭘 했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없는데 그냥 한 거예요. 지들이 전문가랍시고 한 거예요. 그래. 근데 또 생각해 보시면 그런 전문가들이 한 게 이은혜 사건에서 비슷하게 재판에 됐다가 작살난 거잖아요. 통합심리 분석을 했어요. 그럼 그 통합심리 분석이 도대체 뭐가요? 뭐 PAI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좀 뭐라고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거는, 항상 검찰이나 수사하는 애들이 자기네들은 과학수사를 했다고, 진짜 엄밀하게 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이제 흘리고 뭔가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할 때 가장 문제는, 이놈들이 자신이 없구나. 수사가 제대로 안 됐구나. 그러니까 정의정이 입을 꽉 다물고 있고, 어떨 때는 막 울기도 하고 해서 제대로 동기 분석도 안 됐고, 결국은 얘네들, 검찰 애들은 그거예요. 사실은 그걸 못 찾은 거죠. 저도 공소장을 건너봤어요.
엉망입니다. 진짜. 공수처 자체가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 공수장이 제대로 작성이 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물론 당연히 정의정은 심신미약의 감형을 노릴 거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비정상적 진술을 합니다. 그거는 걔가 그건 걔가 뭘 하든 그건 걔가 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깨는 것은 국가기관인 검찰이 그걸 깨서 해야 되는 거죠. 은둔형 외톨이 범죄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얘는 사람들만 일상생활을 했어요. 근데 사람도 만났나? 사람을 안 만났나? 아니, 도서관에, 독서실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은둔형 외톨이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고 얘네들의 그 정의정의 가족이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검찰 애들이 뭔가 과학적으로 뭘 했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공소장이라든가 공판 준비에 하는 나오는 증거라든가 이런 것이 이은혜 사건에서 했던 걸 넘어서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동원된 소위 전문가라는 그 좀 허접한 애들도 좀 걱정이고, 통합 심리 분석을 한다고 하는 그 대검찰청의 저 심리 분석실에 있는 뭐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 스모킹 건에 나와서 하는 그 실장이라는 사람 하는 거 보세요. 저 거짓말 탐지기 이런 거 보세요. 너무 허접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재판사들한테 먹히지도 않아요. 일부 먹히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분명히 그 물적 증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서 자백을 받았다 그랬어요. 좋아. 그러면 실제로 이 사건의 핵심이 뭐죠? 살인? 살인은 자기가 인정을 했어요. 무슨 살인이죠? 계획적 살인. 어떤 계획적 살인? 여기서 문제죠. 그러니까 검찰 애들은 여기서 야료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발적 살인, 당연히 정의정의도 머리가 있으니까 무작정 우발적 살인이라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계획을 하긴 했다. 그런데 그냥 대충 뭐 이것저것 좀 해서 했다 라고 하는 것과 진짜 치밀하게 해서 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정의정의 범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제3자적인 형태의 범죄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지 이걸 평가할 수 있는데, 이제 또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냥 유죄 받았다. 정의정 유죄 받았다. 대충 이 정도면은 어떻습니까? 무기징역? 근데 아직 애가 어리니까 한 30몇 년? 20몇 년? 30몇 년 정도? 그러니까 형량은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어요. 문제는 그 형량에 맞는 논리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검사 애들이 제대로 하지는 못했으니까 분명히 얘가 유죄는 맞는데 그 유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어떻게 이제 판결문에 쓸 것인가가 판사 애들도 골치 아프죠. 쥐들도 모르고 검사 애들이 제공해 주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대충 대략 그냥 뜨문뜨문 이은혜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전략적 목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서 뭘 얻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게 이것이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의정의 수사 초기부터 경찰 수사부터 엉망이 됐어요. 그 다음에 검찰 수사에서
하는 꼬락선을 보니까 지금 나오는 거, 예를 들면 뭐 휴대전화, 노트북 분석, 통합심 이런 것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 그거 안 하고. 근데 정확히 얘의 그 계획적 범위, 그래 그런 거 다 찾을 수 있어. 어느 정도까지는 준비된 거. 그럼 우리가 근데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확히 얘의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범죄 전체에 대한 그 전체적인 어떤 틀을 이해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계획성으로 계획범죄, 그 상태에서 판사들은 형량, 이거 언제까지 이 지랄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은 수사 초기부터 범죄 수사, 이런 수사를 전담하는 전담팀들이 수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 뭐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없다는 거예요. 허술한 초기 경찰의 수사, 검찰은 거기서 뭔가 좀 해보려고 뭐 과학수사랍시고 뭐 떠들고 다니지만 웃기는 소리고, 언제까지 이런 허술한 수사를 할 건지 좀 걱정이 드는 건 확실히 그렇습니다. 정확히 이은혜 사건에서 우리가 이걸 목격했고, 또 다른 여러 이 유사한 사건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이기영 사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비슷한 소위 이런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 잘 여러분 그 재판 과정을 잘 보면은 검찰들이 언론 플레이한 거에 반도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냥 심증적으로 판사들한테 압박을 가해서 유죄. 근데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좀 이상한. 여러분 조선이라든가 최원종 사건이 이제 재판 들어가 볼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 검찰 수사나 뭐 이런 애들이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경찰 애들도 사실은 뭐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전문적인 어떤 걸 꾸려서 만들어내려고 뭐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 중에 하나가 프로파일러이고 뭐 심리분석 이렇게 하지만 이게 체계적이지 않아가지고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가장 걱정이라는 거예요. 뭔가 꾸려놓은 건 많아. 무슨 뭐 통합심리분석실 해갖고 뭐 하는 거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게 유기적으로 조직이 안 돼 있어. 그리고 소위 거기에 나오는 전문가라고 하는 애들도 전혀 전문가 같지도 않아. 전문가 같지도 않아. 왜? 퍼포먼스를 못 내고 있어. 그냥 이름만 달고 다녀. 그러니까 참 한심하죠. 그러니까 대검찰청 무슨 어디서 이런 거 자문위원회 뭐 이렇게 TV 나와서 뭐 아니면 뭐 하는데 제대로 할 줄 아는 애들이 없어. 한심하죠. 대검찰청 행동분석실도 있고 뭐 있지만은 좋아. 그래. 그런 거 다 좋아. 그런데 니들이 이름 명함 파고 다니는 것만큼 퍼포먼스를 보이라 이 말이에요. 실력도 뭐 안 보이고 그냥 이름만 한심한 거죠. 한심. 제가 이 정의정 사건의 수사 과정, 송치 기소, 이제 재판 과정까지도 제가 여러분한테 꼼꼼히 전달해 드릴 겁니다. 얼마나 한심하게 이 진행이 되는지. 물론 정의정의 형량은 여러분이 예측하는 바 정도입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여태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잘 모르는 판사들이 대략 여론 보고 앞뒤 보고 맞춰 놓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아니 그럼 좀 어때? 아니죠. 그러니까 판사들이
형사재판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이유가 없죠. 검사 니네들 아니면 수사한 애들 알아서 떠들어라. 뭘 했든. 어차피 나는 형량은 여기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럼 그러다가 오류가 생기고 오판하고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 범죄에 맞는 형량이 나오지도 않는 거고. 수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 수사에 맞는 재판이 진행되는 건지, 거기에 맞는 증거가 수집되는 건지, 그것도 그냥 엉망이에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진짜. 이거는 아닙니다, 이대로.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들을 연구하거나 분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경찰이나 이런 애들이 뭐 묻지마든 그게 뭐라고 하든 무차별이든 재체계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뭐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사저널에 이 서울경찰청의 프로파일러 뭐 범죄 분석팀 애들이 지들이 생산해 놓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너 뭘 하려고 그러지도 않아.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하려고 그래. 이게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게 참 기가 막히고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냥 TV 나와서 그냥 좋고 좋은 거니까 뭐 이렇게 화려한 뭐 지가 뭘 잡았다는 등 뭘 했는 그런 소리만 해대고 실제로 내용이 뭔지 친절하게 국민들한테 그런 것도 없어. 어쨌든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자, 정의정 사건, 조선 사건, 최원종, 최윤종 쭉 제가 엄밀하게 따져 들어가면서 각각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지적하고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